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3부까지 했는데 요건 종합편입니다. 자기 환경에 맞는 주식 투자 환경, 악재장이나 강세장 얘기 별개로 해야 됩니다. 주식 정신은요 하나로 된 거 없어요.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죠. 그다음 시내 주행이 있고 고속도로 주행이 있잖아요. 시내 주행하듯이 고속도로 달리면 욕먹죠.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고속도로 달리듯이 시내 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서 죽이죠. 누굴 죽이든가 자기가 죽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적인 개념이 없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주식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걸 갖추어져야지 올바른 투자가 가능한 거고 습관 교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는 시간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뭐 안 되면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왜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 됩니다. 시장 환경에 맞는 목표 수익률과 투자 방식을 보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대폭락 이후에는 폭락이 나옵니다. 대폭락 이후에는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폭락이 나오더라도. 왜? 빠르게 폭락한 장세는 V자형 반등이 나오고 V자형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대폭락이 좀 천천히 나왔다고 하면 강한 상승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V자 반등량은요 150% 정도까지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강한 상승장은 대폭락이 천천히 나온 경우에는 70%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 대장주, 그 폭락한 이후에 그렇죠? 업종 대장주, 대장 섹터 안에 업종 대장주를 사야 되고 그 대장 섹터들 중에 업종 대장 ETF를 사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그랬죠. 섹터는 총 3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 4위 안에 사시되 그 중에 1등 섹터를 사야 되겠죠. 가장 먼저 비중도 가장 많이 폭락한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비도 30%를 가지고 3분할에서 20분할 이거는 연속 분할을 합니다. 이때는 연속 분할하는 거예요. 하루 연속 분할을 보통 보면 2주 안에 다 사는 거예요. 3분할 하더라도 2주 안에 사는 겁니다. 20분할도 20분할 같은 경우에도 제가 2주 3주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 할 때 10일 연속 분할 매수 20분할 했죠. 총 19분할 정도 들어가고 폭등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탁착착착착착 나와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뭐 무슨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해서 뭘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따로 뭐 적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다 제 뭐랄까 일심동체가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죠. 저도 이거를 거의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이게 탁 바뀌었거든. 뭐 빠르게 된 건 6개월 정도. 저는 하루에 18시간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빨리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지 않고는 될 게 없어요. 대폭등 이후 장세는 하락장이 옵니다. 대폭등 그 70%나 150%가 오른 그 전 해가 70%나 150% 정도 올랐죠. 그러면 하락장이나 변동성장, 대폭락 장세가 와요. 뭐 대폭락이 된 이후에 1년 만에 2년 만에 대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드문데 하락이나 변동성 장세가 와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2%에서 20% 이내 수익률 잡아야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5%나 40% 마이너스 40% 장도 예상을 해야 되죠. 대폭락이. 근데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이 범위 안에서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장은 만 40%가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부분 적립형 투자를 하고 폭락한 신상장주 내가 그 꼭대기 사가 가만히 있으면 만 40%, 60% 때려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예비비를 대폭락이 생긴다고 하면 예비비를 40%, 70%까지 확보를 해놓고 그걸로 5분할이면
아주 천천히, 그쵸,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아니면 뭐 거의 6개월 뭐 4개월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겁니다. 천천히 4개월 동안 5번 사는 겁니다. 그리고 50분할 해도 돼요. 50분할로 하는 경우, 월해법칙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만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2만 분할. 2만 분할, 1년에 2만 분할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번씩 사는 거거든요. 어떤, 그것도 매일 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차트상에 뭐 어떤 그 뭐 기준선이 있겠죠. 그 어떤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물렸을 때, 거기에 잡혀 있을 때,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200번, 그 다음에 1년에 2만 번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번 이상 산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사는 구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20, 50, 모래법만 그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수를 걸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거의 뭐 몇 초 단위로도 사고 몇 주로도 사고 거의 2, 3년 동안 6조치 사는 종목도 보면 아주 많이 나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효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부분 효면제라는 거는 어떤 구간에서는 4월 달에 어떤 구간에서는 사고 5월 달에도 어떤 구간에 사는데 다른 주에는 아예 안 사는 거. 이게 휴면, 사는 구간이 있고 안 사는 구간을 휴면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부분 휴면. 부분 휴면 하면서 저렇게 나눠 사는 겁니다. 폭락장이 예상될 때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정리식 사는 거예요. 정리식 부분 적립형입니다. 여러분이 좀 관리가 안 되는 분은 이것만 하셔야 돼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관리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늘부터는 확실히 바꾸세요. 관리하는 게 재밌고 관리하는 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런 거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 환경이나 습관, 자질에 맞는 투자와 종목을 골라라. 투자와 종목이 있어요. 종목도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 맞지 않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중간중간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정식 투자를 하세요라고 계속하고, 코너에도 정식 투자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 신청을 안 해. 본인들은 관리도 안 하면서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슨 주식 매수 정독증만 있고 다른 어떤 행동은 안 하고,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무슨 사고가 터져요. 그 매수만 신경 쓰고 매도는 뒷전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지 않는 투자를 하다 보면요, 매수만 신경 쓰고요, 매도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매수도 방식이 잘못됐죠. 대상승장에서는 길게 쓰면 앞부분에서 그게 하는 게 매수 방식이 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 예비비도 다른 거고 분할 매수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매도하는 목표 수익률도 다른 겁니다. 그게 완전히 아예 정리가 안 된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년이 됐는데도, 뭐 1년이 됐는데도 그게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영상 270개, 290, 지금 297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거의 120, 150개가 이런 거 설명한 영상이에요. 그만큼을 2년 동안 올렸는데도 그걸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저희 며칠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계좌 현황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아, 이게 문제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상승장에서는 길게 스윙 하는 게 좋고요. 변동성 장세, 악재 장세에서는 짧은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꺼내서 팔고 이렇게 부분 수익 실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비를 30% 70%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끝났다고 하면 예비비를 그 다음부터는 집중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더 점점 악재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더 빼놓는 게 중요합니다. 평단가 관리형 투자는요, 철저한 추가 매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추가 매수를 어떤 악재 장세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기폭을 쭉 밑으로 뺀다거나 30% 한다거나, 평상시에는 만 7%에서 만 15%에 하다가 악재가 심각할 때는 만 30%, 40%까지 늘리는 거를 충분히 빨리빨리
내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2주나 2달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폭락장이 왔는데 말 7%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막 사고 있어. 이런 게 이게 평단관리형 투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부분 적립형, 중장기 투자, ETF 가치주 투자로 뭐 천천히 매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은 철저한 관리가 안 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리고 폭락한 신상장주를 매수하면 되죠. 요거는 폭락한 신상장주는 어떤 특정한 다른 얘들하고 조금 다른 패턴이 있거든요. 딱 패턴이 2가지, 3가지밖에 없어요. 얘들은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쉬운데 반드시 피라미드 방식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피라미드 방식을 좀 계획된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매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면 피라미드 방식으로 산 게 아니고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신 분들이 더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치가 있는데 그 한정치가 계산을 안 하고 첫 매수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상장주 매매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이런 관점에서 기준은요. 변동성 장세의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총 4가지인데 유형 악재에 맞는 기준대로 요게 파란색 요거 있죠? 3가지 유형의 악재인데 이게 4가지로 할게요. 4가지. 대폭락까지 포함하면요. 대폭락이 오면 만 45%, 65%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산 가격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종목 마이너스 30%일 거고 어떤 종목 플러스 30%일 텐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65%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대폭락장은 지금 내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65% 내려간다? 그거는 거기서 뭐 복리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최대 마이너스 99.75%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거는 뭐 다 자기 평단가에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실패하는 뭐 이것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성공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위험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위험한 이유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개별 종목 악재가 터진 상장 폐지 유형 악재 터진 거는 폭락장이 아니고 폭등장에서도 정말 위험한 거예요. 폭락장이든 아니든 모든 위험은 상장 폐지 사유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대폭락장이 왔을 때는 폭락한 이후에 반등이 가장 빠를 섹터만 잘 찾으시면 돼요. 대폭락장을 때려 맞는다고 해서 다시 반등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모주가 상장된 후 단기 폭락이 나온 업종대장 상장주나 보예수 물량, 예수해제 기간 공매도 활용한 매매. 상장주의 패턴이 보통 뭐 요런 2가지 유형이거나 뭐 3가지 유형인데 그거는 제가 업종 대장주가 아닌 차트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안 만들어놨어요. 업종 대장주가 아닌 거는 이렇게 하다가 이 3년 4년 동안 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업종 대장주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어떤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A 유형으로 이렇게 사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요만큼 사고 여기 닿을 때는 조금 더 사고 여기 닿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사고 여기 닿을 때는 왕창 사는데 여기도 별도로 예비비를 30% 정도 40%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더 폭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장세가 상당히 험악하다. 그러면 신상장주로 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구간을 조금 더 밑으로 빼서 이렇게 천천히 비유형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시장 유형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할 때나 추가 매수할 때도 다 똑같은 식으로 악재 유형이 A냐 B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밑으로 빼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만 이게 방어형 투자죠. 방어형 투자를 하시면 보통 요즘에 조금 유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김정수 씨죠. 김정수 씨가 보면 이런 유형의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쪽박 찬 적이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좀 제법 많이 난 거를 내가 산 게 많이 밀린 것과 수익이 많이 난 것 같고 많이 밀린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줍니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수익금을 털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수익 순환, 손실 방어, 수익 순환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요거만 계속 반복하시면은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이게 이제 다 메꿔지거든요. 메꿔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걷어져요. 이게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중간에 한번 들고 있다가 저는 2, 3년에 한 두세 개 정도 손절합니다. 2, 3년에. 제가 손절을 너무 지쳐가지고 손절하는 경우, 이게 들고 있다가 본전가 까여가지고 이게 지금 손절 안 하면 마이너스 30% 내려가겠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6% 안에서 그냥 한번 탁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포함해서 2, 3년에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손절을 3개, 4개. 자, 저희 투자 방식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유형은요, 철저한 관리형 투자. 그 계좌가 틀립니다. 계좌를 총 4개로 해서, 계좌 4개. 이 글자가 또 안 써지네. 계좌 4개로, 가유형은 A, 중장기, 중단기,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연습하는 계좌, C유형, C는, 그 다음 D는 적립형, 연금 계좌, 이런 식으로. 자, 가유형은 철저한 관리형 투자로 연간 평균 수익률 30%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균 수익률입니다. 어떤 해는 5%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어떤 해는 100%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관리 장부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은 꼬박꼬박 계속 서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악재, 호재 이런 걸 해서 평당 관리형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안 하면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 평당 관리형 투자를 이해 못하면 이거 나의 유형만 하면 돼요. 나의 유형은 아직은 시간도 없고 개인적 자질도 부족하고 아직 공부도 안 됐고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이런 경우들은 중장기 투자적 수익만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연습만 하면서 이해를 할 동안은 이거만 하면 돼. 적립형 투자. 그쵸? 대신에 시간 투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별로 안 필요한 거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도 필요하고 스트레스도 좀 쌓이고 시간 투자도 꼼꼼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럼 기록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록도 하기 싫고 관리하기도 싫고 그러면 이것만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반드시 부분 적립식 투자 60% 70% 비중을 이만큼 여기다 대부분 다 하셔야 돼요. 평당 관리형 투자가 안 되면서 적립형 투자 주로 ETF로 해야 되죠. 근데 ETF도 안 하는 경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거 자기 환경은 이거 나의 유형인데 나의 유형이면서 하는 거는 가의 유형으로 하면 이거는 사단 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서. 자, 좀 더 빠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신상장주 피라미드 매매형 투자로 1년에 이렇게 내는 거. 요거는 앞부분에서 제가 그림이 있죠. 피라미드 매수 방식을 이해 못하고 무계획적인 과잉 매수하고 이런 분들 있고, 역피라미드형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고생합니다. 이거는 요게 삼각형, 이게 피라미드는 말입니다. 저기 고점 때렸을 때 신상장주를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폭락했을 때만 산다는 얘기인데, 폭락 65% 75% 때려 맞았을 때 그때부터 사거나 이런 유형. 악재가 없을 때는 또 45%나 55% 지점에부터 사는 거. 요게 잘 읽어보시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 현황표 같은 걸 꼭 이제 자기가 써야 돼요. 현황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현황표를 이렇게 써야 돼요. 현황표는 매수할 총액까지 종목 있죠. 이 장기 투자할 종목들, 그 다음 중단기로 할 때 단기 연습할 거 소액으로, 이 계좌에도 금액을 다 비중이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소액으로 단기 트레이닝 연습하는 거, 요거는 중단기로 좀 세윙 하면서 연습할 거, 요거는 신상장주 같은 것도 하면 되고요. 요거는 장기 투자로 적립식으로 좀 하는 거, 이것도 적립식인데 이건 연금 계좌나 이런 거 ETF. 요거는 아주 좋은 종목인데 많이 폭락했다. 그거 삼성전자가 만약에 4만 원, 5만 원까지 폭락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사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살 수 없어요. 어떤 대폭락장이 나오거나 아주 큰 과락장이 나왔을 때 삼성 SDI 같은 거 이런 대장주들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정말 이게 섹터가 엄청 길게 크게 갈 수 있는 게 대폭락이 나왔을 때 이런 데 그런 걸로 사모으는 겁니다. 사모으는데 처음부터 매수할 총액을 딱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여기 보면 계좌 운영 계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별로 내가 언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몇 분할로 살 것인가, 1차 금액이 얼마나 사야 될 것인가, 이걸 다 적어놓고 사야 됩니다. 이런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한 장으로 보기 위한 현황표고, 그거는 매수 계획표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종목별로 상시적으로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종목 사실 때 이 종목별로 내가 종목 예비비를 얼마나 두고 샀는지, 분할 매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뭐 매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악재가 터지고 있는 건지, 호재가 터졌는지, 이런 걸 적으면서, 그 다음 전체적인 악재 있죠. 전체적인 글로벌 악재, 뭐 이런 거를 꼭 여기서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주의사항이, 이거를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보통 보면 주식 투자하시다가 이거 무시하고 막 매수하면, 이게 뭐냐면 매도 기준이 되기도 하고 매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매수 기준이 맞냐 안 맞냐, 그 매수 시점 그쵸? 매도 기준, 그 다음에 매수 시점, 요거 세 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장이 이상하다, 그 다음 추가 매수할 때도 한 마이너스 10% 빠지면 해야지, 마이너스 10% 빠졌으면 지금 해야지가 아니고, 개폭락형 악재가 나왔으면 30%, 40%, 50%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물려 있다고 하면.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안 하고 하니까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꼼꼼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이런 거를 다 적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원칙과 기준 이런 것도 내가 뭐가 물리는지,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게 SS 등급인지 A 등급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적으셔야 되고, 그렇죠? 분할 매수도 봐봐요. 이렇게 회차별로, 회차인데 연속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죠? 연속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번 주는 두 번만 살래,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살래, 대폭락이 보통 보면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래, 아니면 뭐 하루에 두 번 살래,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어떤 시기별로 다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야 돼요. 매수 계획 이런 방식도,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크게 주식으로 큰 사고 안 터집니다. 이 정도 관리만 해서 했더라도 큰 사고는 안 터져요. 그리고 주가 반등장에서는 아주 수익이 아주 좋을 거예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균 한 전체 우리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상위 10% 이내는 됩니다. 항상 주가가 폭락장이 나와도 그렇고 상승장이 나와도 그렇고 항상 10% 이내일 가능성이 있어요. 꾸준하게 이렇게만 좀 하시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성투하시기 바랍니다.